안녕하세요.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다르크 채널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느끼는 이런 분노와 원망의 감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혼 후 3년 정도가 지난 지금 전 과연 이 나르시스트와의 오랜 결혼 생활로부터 완전히 회복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물론 완전한 치유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전의 상처가 뜬금없이 이렇게 한 번씩 떠오르고, 그리고 나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문득문득 영향을 미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아마도 100%의 회복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오해는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평소에 제 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종종 제 지인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예전에 결혼 전에 나 자신보다 지금 이혼 후에 제 자신이 훨씬 더 좋거든요. 저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나르시시즘의 피해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많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얻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도 나르시시즘의 피해자들이 여럿 있는데요. 아직도 나르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아니면 벗어나기로 결심을 한 사람, 그리고 나르를 이미 저처럼 떠난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나르와의 인연을 끊은 사람은 다 행복한 행복을 느끼고 살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나르와 이별 후 진실한 행복을 맞이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을 되찾아 살아가지만, 왜 어떤 이들은 이 과거의 발목을 꽉 잡힌 채 불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청산한 후에 피해자들이 갖는 마음 중에 분노, anger라는 마음과, 그리고 원망, bitterness라는 이 감정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어떤 감정이 건전하고 또 어떤 감정은 하루빨리 버려야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맺어보는 사람이라면 이 분노와 anger이라는 감정에 아주 익숙할 거예요. 나르시시즘은 많은 화를 불러오죠. 되게 열받고 막 짜증나고 억울한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니까 당연히 분노를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만성 질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나르와의 관계는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하고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이 나르와 이별, 혹은 이별에는 이혼이나 연인 간의 헤어짐, 그 다음에 인연을 아예 끊는 것 모두 포함이 되죠. 이렇게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들이 흔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분노는 주로 후회, 그리고 그동안 낭비한 시간들, 그리고 헛된 기대에서 오는 이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으로 보통의 상황에서는 억울함, 불공평함, 배신, 부당함, 좌절감 등에서 옵니다.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화를 다른 이에게 부당하게 막 쏟아내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당연히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건전한 화를 푸는 방법을 찾고, 분노가 내 이성을 잠식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걸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망, 씁쓸함,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 나르시시스트와 이별 후 느끼는 원망은 분노의 감정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잠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씁쓸함은 복수에 대한 집착이자 앙심을 품은 겁니다.
즉 본인 스스로가 독약을 막 마시면서 적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원망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이 과거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에게 피해를 준 그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벌을 받을 때까지 당신은 편하게 발 뻗고 쉴 수 없을 것만 같고 평화를 느끼지 못하며 마음이 되게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네, 초조하게 온갖 잡생각이 들고 그날의 불행을 바라보지만 그 기다리면 무한의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나를 본인은 잘 살고만 있죠. 행복한 것만 같고, 그래서 또 당신의 고통은 더 커져갑니다. 분노의 감정은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별이나 상실의 아픔을 건강하게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원망은 그 중심이 스스로의 발전, 나아짐에 있지 않고 상대의 불행에 집중해 있다는 점에서 해로운 감정입니다.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과거의 불행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망에 잠식된 나머지 다른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거의 고통에 그 고통스러웠던 그때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들로 나타납니다. 당신과 연인 혹은 배우자로서 오랜 인간관계를 맺었던 나르가 바람을 피웠을 때는 그런 배신감을 당했을 때 원망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나르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 행복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 원망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 나르의 생활, 일투족, 그리고 이 새로운 연인과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잘 살지, 결혼은 할지 이 미래에 집착하게 합니다. 또는 나르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면 부당하고 이기적인 이런 부모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죠. 지나치게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며 당신의 주변에 있는 나르 배우자, 연인, 가족, 동료, 친구,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상대로 끈질기고 가차없이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화는 반면에 나르시시스트를 만난 것이 불행한 과거의 일이었지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똥 밟았네, 그냥 잊고 넘어가자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불편하지만 잊기도 힘들고 넘어가기도 힘들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원망의 감정은 그 상황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같은 시나리오를, 그때 당했던 부당한 일, 억울한 일,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혼란, 억울함에 기초하기 때문에 벗어난 후에도 원망에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주 그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괴로움 속에 낭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은 그 나르로부터 언어폭력, 정서적인 폭력을 당했을 거며 심지어는 신체적 폭력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평가절하되고 무시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겁니다. 나르의 이 온갖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를 받아내고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에 속았을 것이며 심지어 배신을 당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당신은 그동안 나르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형기를 마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르와의 관계를 약간 감옥에 갇힌 거랑 비교했을 때요. 근데 이 원망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 형기가 늘어나는 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와 벗어나는 거, 헤어지고 이혼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에 원망, 억울함, 씁쓸함, 화,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장다르크 블로그에 글을 쓰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나르로부터 진정으로 해방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나르시즘에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르, 그 사람, 그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피하는지 배우고,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거리를 둬서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지 배우는 거죠. 나르에게 한 번도 당하지 않았던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희박합니다. 그 정도로 나르시스트는 사회 전반에 널려 있고 개개인의 삶에 보이지 않게 다 침투해 있습니다. 심지어 나르들도 자신보다 더 강력한 나르들에게 당하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난히 재수가 없어서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뭔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은 더더욱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르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면 친구들에게 그 년놈들을 욕하면서 풀고, 각 티슈 한 통을 다 쓰도록 울어야 한다면 눈물, 콧물, 얼굴에 있는 물은 다 빼도록 울어서 풀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악을 질러야 한다면 지르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화를 푸세요. 그리고 다 쏟아내세요. 물론 당신이 쌓아온 인간관계, 그게 심지어 나르와 인간관계일지라도 시간을 많이 쏟았잖아요. 그 사랑, 가족, 인연, 결실, 추억, 이런 것들을 잃은 상실의 아픔은 무엇보다도 큽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큰 보석을 잃어버린 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잃은 그 나르라는 것을요. 나르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에 수많은 후회, 낭비했던 시간들, 그동안 해왔던 헛된 기대들, 그런 것 때문에 원망의 감정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떨쳐내길 바랍니다. 원망이라는 이 감정 쓰레기가 당신의 밝은 앞날, 행복할 미래,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 또 찾아올 이런 귀한 인연들을, 그런 보석들을 놓치게 두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그 나르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드시나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큰 복수는 뭘까? 바로 여러분이 한때는 자신들의 narcissistic supply, 공급원으로 막 사용됐던 당신이 그 날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를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그런 인생의 진실한 의미를 발견하고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인연들에 둘러싸여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 나르가 이렇게 몰래 지켜보고 있다면 그 나르에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그만큼 비참한 기분은 없을 겁니다. 나르에게 그런 비참함을 안겨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좀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다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